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 괴물 미사일의 또 한 번의 진화, 동아시아를 뒤흔들 파괴적인 계획. 과거 동아시아 영내 국가들은 해군력을 연안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해군의 편성 또한 자국의 연안 방어를 중심으로 조직하였죠. 하지만 각국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국지적 충돌 위험과 외교적 갈등이 커져감에 따라 각국에서 장거리 원정 작전이 가능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에 맞서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은 자신들의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을 자처하고 실제로 그렇게 군사력을 설계한 일본은 섬나라인 자국의 특성상 방위 예산과 방위 대강에서 항상 해군력을 중시해왔으며 러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강한 러시아 부활의 중심에는 해양 강국이 있는데, 2015년 7월 발표된 러시아 연방 해양 도트린의 첫 번째 과제는 해양 강국 지위 유지 및 국제적 권위 제고입니다. 러시아는 북극해와 북극 항로 개척을 강대국 러시아 재건을 위한 미래 국부로 인식하고 2014년 북양 함대를 모체로 한 북양 함대 통합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이미 동아시아 인접 7개국,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대만이 운용하고 있는 잠수함, 함정 척수는 전세계 운용 중인 전체 전력의 50%를 넘습니다. 한국과 같이 면적이 넓지 않은 나라가 항공모함이 웬 말이냐 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그냥 우리 땅을 내어주자 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처럼 주변국은 모두 강력한 해군력 건설과 연계하여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해양 강국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 환경을 고려할 때 해양대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국제관함식과 9월 도상안창호함 진수식, 2019년 3월 해사 73기 졸업식과 청해부대 해외파병 10주년 행사에서 해양강국과 대항해군의 필요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오늘날의 해군력은 최악의 안보 환경 속에서 발생 가능한 국가 생존 위협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 해양강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시루 지배 중인 해양 영토와 해양 주권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의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현시 전력과 분쟁 도발 시 반드시 보복할 수 있는 응징 전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현시 전력은 항공모함이 이끄는 항모 전단이 될 것이고, 보복할 수 있는 응진 전력은 세계 최정상급의 미사일 전력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해군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현무포 미사일이 해상 전력에 본격적으로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지대지를 포함한 함대지, 잠대지 탄도미사일 3종 세트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방식의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낮게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이 크고 속도도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현무포는 외기권까지 올라간 뒤 2톤 탄두가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는 2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 대전본사를 방문해 탄도미사일 3종 개발 경과를 보고받는데요. 군은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지면서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바 있습니다. ADD는 발사 지점에 따라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현무포1,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포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포4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포1은 탄두 중량이 2톤으로 현존 최강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습니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 이상 뚫을 수 있어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에 달합니다. 현무포2 미사일은 3만톤급 경항공모함에 탑재되고, 현무포4 미사일은 3000톤급 잠수함인 도상안창호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 등 함정에 순항미사일인 해성2나 천룡을 214급 잠수함에는 순항미사일 해성3를 장착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무포2와 현무포4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해군은 SLBM 장착을 위해 도산 안창호함 발사대를 수평 발사대에서 수직 발사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현무의 개발과 함께 항공모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의 위력이 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공모함은 크기와 배수량에 비해서 무장이 빈약합니다. 함재기가 항공모함의 함포와 미사일의 역할을 해주지만 항공기를 발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함재기를 발진시키지 않을 항공모함은 비교적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모함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떠다니는 표적함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에 항공모함만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며, 항공모함을 상대의 미사일, 어뢰, 전함, 항공기, 잠수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함 및 잠수함과 함께 전단을 꾸려 출격합니다. 항모전단은 해군 항공대의 작전을 지원하고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한 기동함대로 항공모함 한 척과 3-4척 이상의 이지스 전투함, 2척 이상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군수지원함 등으로 구성됩니다. 호위 전력으로 일반 구축함 혹은 호위함, 방공 구축함,
원자력 잠수함 혹은 재래식 잠수함의 조합을 쓰는 국가가 다수입니다. 전차와 대포의 임무와 역할이 다르듯 잠수함, 구축함, 항공모함의 임무와 역할이 다르고 이를 운용함으로써 달성하는 효과도 다른데요. 잠수함은 턱 밑에 비수와 같이 은밀성을 바탕으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 장점인 은밀성으로 인해 군사력 현실을 통한 억제 임무 수행에는 다소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경항공모함은 눈앞의 제한과 같이 해양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전달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주변국이 항모를 앞세워 우리를 위협할 경우 잠수함이 미사일로 격침할 것이 아닌 이상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해군 관계자들은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으로 특정 위협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안보 위협에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군사 역량 확보도 중요하다며 경항모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미래 위협에 경항모가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만약 북한이 항모전투단을 공격하다 격침되거나 피해를 입으면 북한은 유일한 보복 타격 지렛대를 상실하게 되기에 따라서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 잠수함은 직접 나서기보다 은밀히 대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 핵잠수함이 항모전투단을 정말 공격한다 해도 구축함, 잠수함, 대잠항공기 등 항모전투단 호위 전력의 우수한 대잠 능력을 이용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항모는 대잠 작전 능력이 우수한 호위 전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또한 적국의 잠수함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육상과 멀리 떨어져 작전하며 고속기동과 수시 작전구역 변경 등을 실시해 북한 잠수함 공격을 회피 거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고가치 전력인 경항모는 정미사일 위협 등에 의한 최우수 표적이 될 수 있어 그동안 경항모의 가치와 호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대공 미사일이 발달했으니 전투기가 비효율적이며 대전차 미사일이 나왔으니 전차가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항모가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그만큼 경쟁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임을 방증한다는 것이죠. 경항모는 자체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호위 전력들의 통합 방어 능력은 경항모를 오히려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로 만들어줍니다. 일각에서는 동서남의 3면에 지상 비행기지가 있는데 움직이는 비행기지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만 지상 비행기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적 공격에 의한 전투기의 직접적인 손실 또는 활주로가 손상을 입으면 피해 복구 기간 동안 전투기 운용이 제한되고 경항모는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임의의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므로 지상 비행기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전력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항모전단에 필요한 구축함과 호위함은 현재 확보돼 운용 중이거나 이미 국방중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추가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군은 2000년대부터 KDX-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도입을 시작으로 2030년대 초반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를 건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상 초계기, 해상 작전 헬기, 상륙 기동 헬기, 상륙 공격 헬기 등 항공 전력들은 이미 확보해 두었죠. 특히 경항모는 선체뿐 아니라 전투체계, 탐지체계, 탑재 무장 등이 국내 기술로 제작되기에 2조 원의 건조비 대부분은 국내 산업에 재투자되며 건조비는 10년 이상으로 분산 투입되며 연간 유지비가 3천억이라는 세간의 지적과 달리 경항모의 순수 운영 유지비는 500억 수준입니다. 해군 자체 예산으로도 감당이 가능하죠. 경항모 건조비 2조 원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도상 안창호급 잠수함과 비교해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돈이 부족해 항모 건조를 포기한다면 이보다 어불성설일 순 없습니다. 올해 편성된 성인지 예산이 35조 원으로 국방 예산 대비 67%입니다. 35조면 중형 항공모함도 몇 척을 건조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말이 됩니까? 기가 차죠. 현재 중국은 랴오닝함, 산둥함에 이어 캐터펄트를 장착한 003형 항모 원자력 추진 방식인 004형을 건조 중에 있고 2035년까지 6척을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대잠헬기용 항모로 건조한 이즈모급 2척을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 전용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북한이야 항공모함 없이도 현재 보유한 군전력만으로 충분히 제압 가능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끝없는 영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항모 전단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항공모함은 해양 분쟁 발생의 역에 투입돼 해상기동 부대, 지휘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독도와 이어도는 물론 2028년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만료되는 제7광구 등 갈등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항공모함이 주변국을 견제하게 됩니다. 항공모함은 해양 분쟁이 표면화됐을 때 전력을 과시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보물덩어리 취급받는 중국의 항공모함들이 전단이 아닌 단독으로라도 꾸역꾸역 남중국해와 대만의 옆을 비집고 들어가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3척의 항공모함을 추가로 건조하게 된다면 이들 항모가 활동하게 될 지역은 이어도와 7강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제서야 항모의 필요성을 깨닫고 대응하는 것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이죠. 일본 자위대마저 대놓고 항공모함 4척을 확보하겠다고 소리치는 가운데 우리는 경항모의 성공적인 자체 개발에 조선 강국의 위험을 보여주며
보여주며 삼면의 바다에서 활동할 두 개의 중형 항모를 추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리얼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산마루의 저 구름 내 맘속에 머문 그때 언제 여기까지 나온 건지 더는 숨길 수 없